안녕하십니까? 럽디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를 담당하게 된 메디치 소프트 교육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순규입니다. 제가 오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챕터 15 구글 티처블 머신입니다. 이 강의도 실습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니 그렇게 많이 지루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티처블 머신이란, 둘째, 구글 티처블 머신의 장점, 마지막으로 구글 티처블 머신의 사용법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티처블 머신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에서 2019년에 출시한 서비스로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직접 모델을 생성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쉽게 웹페이지를 통해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티처블 머신의 장점 부분입니다. 구글 티처블 머신은 구글의 웰메이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학습, 검증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반복론,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등 기반 지식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며 이미지, 소리, 자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글 티처블 머신은 서버의 데이터 전송이 없이 사용자의 로컬 브라우저를 통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고 작동시킬 수 있어 짧은 시간에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 티처블 머신에는 AI 기능인 딥러닝이 많이 활용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넘어가기 전 딥러닝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약입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다짜고짜 인공지능에 대해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참 술맛 떨어지게.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무서워요. 미래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력에 비하면 제 친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막연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법,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변화. 인공지능의 파급력은 왜 어마어마할까요? 이전 컴퓨터와 다르게 모든 분야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학습이란 무엇인가? 여러 경험을 통해 패턴을 얻어내고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술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니까 다음부터 안 마셔야지. 고백을 하면 차이니까 홀로 살아야지. 이 학습의 끝판왕이 인간인 줄 알았건만 기계가 학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기계학습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학창시절 각 과목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랐듯이 기계도 문제의 종류, 난이도에 따라 학습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 따라 기계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들은 그냥 간단한 학습만으로 다음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반면 어려운 문제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학습해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기계 학습 방법이 다르게 되고 이를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지도학습 등판. 선생인 인간이 학생인 기계에게 문제와 함께 정답도 줍니다. 자 이건 문제지, 자 이건 정답지. 우리는 어린 시절 정답지를 그저 베껴서 숙제를 해결했다면 기계는 문제지와 정답지를 계속 비교해보고 일정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문제지와 정답지를 받아볼수록 다음 문제에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등장한 기계판 야간 자율학습, 바로 비지도학습 등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참 좋은데 누구에게 추천해주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있는 여러 영상들의 시청자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합니다. 특히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분류를 하다가 일정 패턴을 파악합니다. 삐립삐립. 이 채널의 시청자 무려 90% 이상이 남성이고 만 25세 이상이 80%이군. 그리고 주로 퇴근 시간에 보는군. 그래서 비슷한 사람에게 추천. 덤으로 영상 전에 맥주와 면도기 광고 노출. 이런 식으로 비지도 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군집화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다음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기계가 수동적입니다. 데이터를 받은 상태로 학습을 해나가는데요. 강화학습은 좀 다릅니다. 능동적입니다.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못하면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스스로를 강화학습 환경에 자주 집어넣곤 했습니다. 몹들 좀 잡으면 레벨이라는 상을 받고, 레벨 올리면 좋은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상을 받고, 또 미션을 받고 깨면 상을 받고, 특정 기간에 게임을 많이 하면 또 보너스를 받고, 학점은 못
주고받고 아무튼 이런 원리로 기계가 학습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 합니다. 실제 강화학습 분야 연구를 급격히 발전시킨 것도 게임입니다. 승패 구분 즉 결과값이 확실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를 무수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벽돌 깨기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인공지능들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적용된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죠. 기계의 학습법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큰 분류인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계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문제를 학습하는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방식들 중 인간의 뇌, 뉴런을 모방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경망 학습이라고 합니다. 신경망 학습은 1940년대 때부터 개념이 있었는데요. 초기 신경망 학습은 다른 학습법들에 비해 성과가 별로였습니다. 신경망 학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받아 빠르게 연산 작업을 수행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환경이 못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면서 여러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에 신경망 학습이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 학습이 좀 심화된 버전을 우리는 딥러닝이라 부릅니다. 즉 딥러닝은 기계 학습의 일부인 것이죠. 그런데 딥러닝이 워낙 깊게 학습하다 보니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방법에 비해 잘 해결하면서 모두 딥러닝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 기계 학습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람이 많이 개입됐었는데요. 딥러닝은 학습할 때 인간의 뉴런 신경망처럼 여러 계층을 만들어 주어진 데이터를 비교적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사람이 개입될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이 다양한 계층에서 입력 신호를 가공해서 출력값을 도출하기 위해 각종 활성화 함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이런 딥러닝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해서 추출과 분류의 기능이 특화되어 있고 문장 분류나 얼굴 인식 등에 잘 사용되는 합성곱 신경망 CNN,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특화돼서 음성 인식이나 번역 분야 등에 잘 사용되는 순환 신경망 RNN,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고안된 가장 핫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바로 간 아닙니다. 캔잘 지내니? 겐입니다. 겐은 2014년 이름부터 사람 참 좋을 것 같은 이안 굿펠로우가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연구를 이끄는 얀 르쿠는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겐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10년간 나온 아이디어 중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과해야겠죠? 겐은 두 개의 모델이 서로 대결하며 학습하는 것입니다. 겐을 설명하는 유명한 예시인 위조지폐와 경찰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모델은 위조지폐를 만드는 위조지폐범입니다. 다른 한 모델은 위조지폐를 감별해내는 경찰입니다. 먼저 경찰에게 진짜 데이터인 진짜 지폐, 레알 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경찰은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 패턴을 학습합니다. 진짜 지폐들을 경찰에게 보여주면 100점 만점 중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 즉 가짜 데이터를 마구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지폐를 만들어 점수가 매우 낮겠죠. 경찰은 쉽게 위조지폐를 구분해냅니다. 위조지폐범은 경찰이 분류한 점수를 바탕으로 이를 알며 다시 열심히 위조지폐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점수를 100점에 가깝게 올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위조지폐가 진짜 지폐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하면 이 방법을 통해 한 연구팀은 인간 얼굴같이 생겼지만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얼굴이 아닌 초상권이 없는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2018년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의 사이다 팀도 이 겐의 일종인 디포그 겐을 활용하여 전설의 원순철 씨도 울고 갈 맵 예측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 맞게 최적화되어 설계된 학습 방법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CNN, RNN, 겐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서 열심히 학습을 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도 데이터로 저장돼서 우리 채널의 흥망성쇠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할 때 우리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아래에 뜨는 추천 리스트들, 그리고 전 애인을 친구 추천해주는 야속한 SNS 속에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체크 난방을 입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가상의 스타일리스트가 최신 트렌드와 각각의 개인 선호도 등을 반영해 최적의 파숑 스타일을 추천해줍니다. 페알못들 쏘아리 질러! 최근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나 야구의 머니볼도 이미 인공지능으로 실현되고 고도화됐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선수들의 자질, 재능, 가치, 성장세가 게임같이 기록되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CT 판별 등 의료 진단 분야에서는 이미 판독보조 인공지능이 허가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최적화된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영화 헐에서 나왔듯이 인공지능 애인이 나오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에서도 성능이 높아진 인공지능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은 마치 개인 비서같이 자동으로 업무를 보조해줍니다. 모두를 위한 자비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고객 상담 업무도 인공지능이 조언을 해줍니다. 진상, 주의 요망, 진상. 간단한 응대는 이미 인공지능이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물류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를 혁신하다 보니 각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이지만 인공지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나 데이터
데이터 측면을 보았을 때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력과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 반도체나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제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공지능에 큰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 이미 만들고 계시겠죠? 걱정 마세요. 바로 삼성 SDS의 인공지능 기반 인텔리전트 팩토리 등판,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들어가는 리소스는 최소화하고 공정은 최적화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패턴을 분석해서 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뿐만 아니라 의료 콘텐츠 분야에서도 인재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자! 지난 인공지능의 태동편에서부터 이번 영상까지 기계학습의 발전 과정과 함께 기계학습의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그 응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시켰고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미 바둑 기사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수를 역으로 공부하고 있고 바둑계는 인공지능에 의해 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9년 11월 15일 유럽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양자역학을 배우고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자역학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 시간 문제일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이라는 영역마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다음에는 어떤 영역들이 패턴화되고 모델링될 수 있을까요? 꿈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물리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것입니다. 솔직히 두려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우리 개개인 모두 그리고 인류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장 핫한 과학 인공지능 삼성 SDS와 안될 과학 약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딥러닝은 저희 주변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저희 옆에서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이 실현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티처블 머신 사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에 필요한 필수 용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은 머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하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머신이 학습한 결과물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얻어지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추론은 기계에서 열심히 학습시킨 것을 잘 구현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 올바른 출력이 무엇인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글 티처블 머신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내보내기 총 3가지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이때 이미지별로 그룹핑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을 학습시킨다면 강아지 종별로 그룹핑을 해두면 이미지 학습 시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학습입니다. 데이터 학습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습이 완료됩니다. 모델을 학습한 다음 테스트하여 예제를 올바르게 예측 아니면 또는 평가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내보내기입니다. 프로젝트 내보내기를 통하여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모델 파일을 다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티처블 머신은 이미지, 음성, 동작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학습은 이미지 파일과 웹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음성 학습은 짧은 음성 파일을 통해 음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동작 학습은 업로드한 파일과 웹캠을 통하여 사용자의 포즈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웹캠을 이용한 이미지 학습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학습에서는 웹캠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고 모델링하게 됩니다. 학습된 모델은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판별해주고 학습된 모델을 여러 환경으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웹캠을 이용한 이미지 수집을 보듯이 바나나를 통해 웹캠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이미지 프로젝트에서는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는 학습을 통해 새로운 객체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클래스 1에 웹캠을 클릭한 후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수의 이미지를 샘플링 해줍니다. 객체는 원하는 만큼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샘플링 그림을 보듯이 1번 웹캠을 클릭하신 후 2번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누르셔서 이미지 샘플을 만드십니다. 이미지 학습은 최소 2개 이상의 객체가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객체의 샘플 이미지도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클래스를 많이 생성하면 생성할수록 판별력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객체의 이미지 샘플링 그림을 보듯이 1번 웹캠을 누르시고 2번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하셔 이미지 샘플을 다양하게 만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미지 학습 부분 중 모델 학습 내용 설명 전 필요한 용어, 에포크, 배치 크기, 학습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포크는 데이터 학습 횟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배치 크기는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에 대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학습률은 모델의 학습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에포크, 배치 크기, 학습률을 설정을 하신 뒤 모델 학습시키기를 눌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설정값에 따라 학습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실습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서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포크를 여러 방법으로도 해보시고 배치 크기도 여러 방법으로 눌러보시고 학습률도 여러 방법으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습이 끝나시면 사진과 같이 실시간으로 학습시킨 클래스의 예측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는 안경이 없는 사진이 클래스 1, 안경이 있는 사진이 클래스 2였습니다. 학습을 시킨 후 안경을 쓰고 있었기에 클래스 2의 정확도가 100%로 도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여 학습시킨 모델을 내보낼 수 있으며 구글 티처블 머신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케라스, 안드로이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음성 학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녹음된 짧은 음성 파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습에서는 여러 개의 짧은 음성 파일을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된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리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판별을 해주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 소음을 인식하기 위해 마이크를 클릭해 음성 샘플을 추가해 줍니다. 배경 소음은 꼭 20초간 녹음을 해줍니다. 이는 배경 소음이 음성 판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학습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오디오 샘플링 그림을 보듯이 1번 마이크를 클릭을 하신 후 2번에서 꼭 20초 녹화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학습시킬 음성을 녹음을 합니다. 2초의 녹음이면 2개의 음성 샘플이 생성이 되고 최소 8개의 샘플을 저장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만큼 다양한 음성을 녹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포크를 설정해 주시고 모델 학습시키기 버튼을 눌러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 완료 시 실시간으로 들리는 음성이 학습된 클래스와 잘 맞는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학습시킨 음성 모델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음성 모델을 내보낼 때는 자바스크립트, 안드로이드 이 두 가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포즈 학습입니다. 웹캠을 통해 촬영한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습은 동작을 판별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1에 웹캠을 클릭한 후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동작 데이터를 샘플링 해줍니다. 새로운 동작 데이터 샘플 추가 그림을 보듯이 1번 웹캠을 클릭하신 후 2번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클릭하여 여러 가지 샘플의 포즈를 취해 주십니다. 다른 객체의 샘플 이미지를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동작을 수집하면 예측과 판별하는 성능은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클래스 2의 포즈 샘플 추가 1 웹캠을 클릭하신 후 2번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설정하시어 다양한 포즈로 포즈 샘플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포크, 배치 크기, 학습률을 설정을 하시고
모델 학습시키기를 눌러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학습 완료 시 실시간으로 동작을 인식해 학습시킨 클래스와의 정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여 학습시킨 동작 모델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동작 모델은 자바스크립트 한 가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글 티처블 머신이 어디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관련 영상을 시청하신 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스마트폰에서도 과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글이 최근 발표한 AI 관련 신기술인 티처블 머신러닝을 배워보고 이를 이용해 직접 우리가 만든 AI가 들어간 웹 앱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실습 영상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기술은 너무 쉬워서 최근 구글에서는 6살짜리 아이에게도 인공지능을 교육할 때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파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인간처럼 혹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하여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기도 하고 물체를 식별하기도 하며 요즘은 작곡을 하거나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래의 날씨, 주가 예측 등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가 어떤 학습을 해야겠죠. 이런 학습을 기계가 학습한다 라고 해서 머신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에 사용되는 정보를 데이터라고 부르며 이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계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의 방법 중 마치 인간처럼 우리의 신경망을 통한 학습을 모방한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티처블 머신러닝을 이용해 이미지를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시키고 학습 모델을 생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학습 모델이란 우리가 학습시킨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모델만 있으면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 모델이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여 이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의 프로그래밍만 더하면 누구나 정말 실용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하러 가볼까요? 함께 보시죠. 여기가 아까 설명드린 티처블 머신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teachablemachine.with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문이랑 댓글에도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바로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이미지, 오디오, 포즈로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미지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기 노트북에 있는 웹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편하게 노트북의 웹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웹캠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웹캠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마 처음 누르시는 분들은 여기 크롬 화면에 권한을 허용해 달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이렇게 웹캠이 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과와 토마토를 각각 학습시켜서 컴퓨터가 사과와 토마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그냥 빨간색이라 컴퓨터가 이걸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구분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시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과를 웹캠에 비추고 홀 투 리코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사과가 학습됩니다. 다양한 모습의 사과를 담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한 사과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한 200장 정도만 담아보겠습니다. 학습이 끝났고 클래스 1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사과, 애플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토도 여기 웹캠을 누르고 토마토를 보여준 다음에 홀 투 리코드를 눌러서 학습시켜줍니다. 이것도 한 200장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2를 토마토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트레인 모델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습을 시킬 때는 이 탭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되었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가까이 가면은 사과 쪽이 100% 이렇게 뜨고 토마토를 가져다 대면 네, 토마토가 100%로 뜨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인공지능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토마토, 사과. 바로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캠뿐만 아니라 파일로 바꿔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구해놓은 사과 이미지를 여기에 떨어뜨리면 95% 사과라고 판단을 하네요. 얘는 우리가 카메라로 학습시킨 사과랑은 좀 색깔이 달라서 그런지 5%는 토마토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만든 모델을 여기서만 쓸 게 아니라 직접 다운받아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상단에 익스포트 모델을 눌러서 우리의 모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델도 텐서플로우 JS도 되고 그냥 텐서플로우도 되고 텐서플로우 라이트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텐서플로우가 뭐냐면 이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머신러닝을 엄청 자세히 이론적으로 알지 않아도 그냥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올려도 되겠지만 직접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마이 모델을 눌러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받아졌습니다.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파일 3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습시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판별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포함하는 우리만의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폴더에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해서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편집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용하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겠습니다. 근데 꼭 이걸 안 써도 메모장을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코드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인 HTML 양식을 완성하는 것은 느낌표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양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받을 때 있었던 이 자바스크립트로 된 예시 코드를 가져와 줍니다. 여기 커피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 부분에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엄청 깊은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HTML,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전 강좌를 참고해주세요. 기본 개념은 정말 빠르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다 이해할 필요 없이 여기 보니까 model.json, metadata.json 우리가 다운받은 파일들이죠. 얘를 불러와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URL이 경로를 보니까 mymodel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맞춰주겠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들고 mymodel이라고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얘네를 여기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해준 다음에 여기 index.html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 스타트를 누르면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보려고 개발자 도구 F12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줬더니 이렇게 어떤 파일에서는 뭔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URL이 HTTP나 HTTPS가 돼야 된다는 오류가 있어서 얘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전에 HTML 2강 5분 만에 웹사이트 공개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 폴더를 여기에 넣는 것만으로 우리의 사이트를 바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가 완료되었으니 이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안 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네요. 다 불러온 다음에는 이렇게 카메라 사용을 허용하겠냐고 알림이 떴습니다. 여기서 허용을 누르면 녹화 버튼이 뜨면서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화면이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사이트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토마토, 사과, 토마토, 사과. 네, 아주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이트에서 되는 걸 확인했으니 HTML, CSS만 꾸며주면 되겠죠. 여기 애플 토마토가 이런 소수점 숫자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뭐일 때 어떻게 되라 하고 우리만의 프로그래밍을 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포켓몬 도감처럼 포켓몬을 비추면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과를 비추면 사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토마토를 비추면 토마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 이 예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타트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요 버튼이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on 클릭하고 init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게 됩니다. init이 여기 있죠.
큰 흐름을 살펴보면 여기 init이란 함수는 우리가 만든 모델을 불러와서 카메라를 켜고 어떤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 루프라는 함수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루프라는 함수는 웹캠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예측을 수행해 줍니다. 예측은 또 이 아래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예측은 모델을 이용해서 이 웹캠 이미지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prediction class name, 클래스 이름과 땡땡 하고 prediction probability, 가능성을 더해서 HTML 요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된 게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포켓몬 도감처럼 바꾸려면 딱 이 부분만 고쳐주면 되겠죠. 여기가 사과일 때 사과에 대한 설명, 토마토일 때는 토마토에 대한 설명이 나오도록 여기 코드를 고쳐주겠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사과일 때, 즉 클래스 네임이 사과이면서 probability, 이 가능성이 1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이면서 1이면 사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토마토이면서 1이면 토마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 쓰는 부분은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눌러서 안 보이는 코드 주석으로 만들고 이 아래쪽에 if, 만약 이 클래스 네임, prediction 클래스 네임 이 0번이 사과였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사과였으니까 0번이 사과고 이게 애플이다. 그리고 and 여기 prediction probability 또 그냥 넣죠. 이렇게 해서 0번일 때 얘가 1.00이었죠. 네, 요거랑 같은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같을 때 사과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겠습니다. HTML을 넣는 부분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라벨 컨테이너에 넣는다. 얘를 가져오고 그리고 네, i는 이제 여기 포문이 없어졌으니까 i도 없어졌겠죠. 얘도 그냥 0번으로 놓고 는 하고 사과 설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사과 설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위키백과에 나온 이 설명을 그냥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설명에 붙여 넣어줍니다. 저장. 그리고 얘를 그대로 else if로 하나 더 만들어주고 얘는 1번이겠죠. 0번 다음에 1번. 여기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배열은 0번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이 1번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네임이 애플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마토일 때, 즉 얘가 토마토이고 가능성은 얘도 1이겠죠. 가능성도 1일 때 그러면 토마토겠죠. 그러면 이 설명을 토마토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키백과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 그러면 이 둘도 아닐 때 이 둘도 아니면은 뭐 해줄까요? 여기에 알 수 없음. 네,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띄어쓰기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업로드한 넬리파이 홈페이지에 디플로이 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폴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한 코드로 반영이 됐습니다. 수정된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알 수 없음이라고 떠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과를 비추면 네, 이제 사과의 설명이 잘 나오게 됩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이다. 잘 나오죠. 그리고 토마토를 비추면 토마토를 비추면 또 잘 나오네요. 마치 포켓몬 도감 이렇게 비추면 포켓몬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과일을 비추면 과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목만 좀 늘리면 인공지능 과일 도감까지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영양 정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정보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포트 모델에서 이 업로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링크가 생기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상에서도 이렇게 따로 폴더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여기 생긴 링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폴더 대신에 이런 링크가 생겼죠. 즉 어떤 클라우드 공간상에 우리 모델.json, metadata.json 이런 파일들이 다 여기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얘를 복사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주소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학습시킨 사과와 토마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아주 잘 되네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런 서비스로 정말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 아시나요?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는 병아리를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전문 감별사가 이걸 판단을 하는데 연봉이 6,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6살짜리도 할 수 있는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암컷과 수컷 병아리를 학습시킨다면 이런 전문가가 없어도 그냥 앱 화면으로만 비추기만 해도 암컷과 수컷이 판단이 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누구나 AI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서 조금의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안다면 이 기술을 기점으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이상으로 영상 시청을 마무리하고 20분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실 때에는 꼭 녹화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G 버튼을 이용하시어 꼭 하시는 영상을 녹화하신 후 업로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습하신 영상은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티처블 머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소프트의 이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